네, 반갑습니다. 정병훈 선생님입니다. 자, 7월 교육청 모의고사, 자, 가형, 이제 주관식 사전문항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문제 이제 남았고요. 그 아까 제가 객관식에서 언급했던 우리 100점 맞은 학생이 이 문제를 풀면서 20번, 29번, 진짜 선생님이 많이 해준 거 막 나와가지고 감격스러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그 사실 객관식 풀고 객관식 이제 해설 강의 하고 지금 잠깐 문제 보고 다시 지금 보는 거거든요. 그 주관식을 안 봤었는데 보니까 제가 봤을 땐 30번이 저희가 좀 해줬던 문제 같은데 29번도 뭐 많이 해줬지만 그건 이제 다른 그 여느 문제집에서도 많이 나오는 유형이지만 30번 같은 게 이제 저희가 그 AOB 같은 데서 많이 강조했던 그런 내용이죠. 패스파인더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28번 이번에 6평 대비 저희 모의고사에 그대로 관련된 게 있었습니다. 자, 하여튼 그거 이따 얘기하겠고. 자, 26번 문제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가를 보니까 f1이 0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나를 보니까 0이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 제곱분의 x f 프라임 x 마이너스 fx. 자, 요것이 x2의 x승.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 f3 곱하기 f 마이너스 3 이거의 값을 구하시오. 자, 요거죠. 자, 우선 이제 이 식을 보면요. 요 식 어디서 많이 본 식 아닙니까? 요 식은 이제 뭐냐면 이런 거 여러분들이 특히 이게 지금 적분 문제인데 적분 단어는 식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져야 돼요. 식의 모양새. 저 식을 계산하면 어떻게 나온다. 그 계산의 그 단계가 잘 이렇게 익숙해져야 되는데 얘가 어떤 식을 미분한 꼴 아닙니까? 얘 어떤 식? x분의 fx. 자, 요것을 미분한 꼴 아니겠어요? 자, 얘를 미분한 게 x2의 x승. 자, 이렇게 되겠다 이거죠. 그러면 얘는 x분의 fx 요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적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 적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얘 적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 x-1의 2의 x승. 이건 물론 부분적분 원래 해줘야 되겠지만 부분적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고배미분의 역연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미분하면 얘가 되지? 이걸 생각해서 푸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식이랑 이거 미분한 걸 더한 게 여기 나와야 돼. 이런 거지. 그렇게 되려면 여기가 x-1 딱 이렇게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fx가 물론 여기 지금 적분상수 c가 붙어야 되겠죠. c. 자, 여기 fx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원래 돼야 되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돼야 되겠어요. 근데 지금 여기 문제에 뭐라고 돼 있냐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하여튼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 f1이 0이다 그랬으니까 이 조건에서 x 대신 1을 대입해봐요. 1 대입해보면 여기는 f1. 자, 요것이 여기 이제 1 대입해주면 0 되니까 c밖에 안 남아. 얘가 0 되는 거지. 그래서 c는 0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c 요거 없앨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원래는 조금 출제진들이 그걸 생각하고 낸지 안 생각하고 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원래는 요게 x가 0이 아닐 때 지금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또 x가 0일 때를 원래 따져봐야 되고 이게 원래는 조금 더 정확하게 풀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x가 0일 때 이 함수 자체가 연속인지 아닌지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다 싶으면 원래는 x가 양수일 때 여기 c1이라고 두고 해봐야 되고요. x가 음수일 때 c2라고 해봐야 되고요. 이게 왜냐면 f가 혹시 연속이 안 된다. 이 함수가 연속이 안 돼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적분상수를 따로따로 써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가 fx가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fx가 또 연속도 됩니다. 자, 그 조건을 충족시켜서 계산해보면 이거 어차피 C1하고 C2가 똑같게 나와요. 결국. 하여튼 그럽니다. 원래 이거 그 의식 안 하고 만약에 문제를 만들다가 이 문제가 오류가 날 수도 있는 뭐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여기가 x로 나눈 요런 것 때문에 하여튼 x를 곱해가지고 이렇게 해보면 다 연속이 돼요. 결과적으로. 자, 어쨌든 그래서 얘가 x가 지금 우선 0이 아닐 때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자, 그래서 C0.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F3하고 F-3 구하라 했으니까 F3. 자, 요것은. 자, 여기에다가 요거 이제 3으로 나눠보면 되죠. 요거 지금 3 대입하면 되죠. 3 대입해주면 2 곱하기 2의 3승. 자,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도 대입해봐요. 그럼 마이너스 3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4의 2의 마이너스 3승.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하고 이제 곱하면 되지 않습니까? 곱해주면 얘가 6에다가 2의 3승. 12에다가 2의 마이너스 3승. 그럼 2의 3승이랑 2의 마이너스 3승 곱해주면 1이니까 6 곱하기 12에서 72.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72. 이렇게 되겠고요.
자, 27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27번. 자, 이 문제는 이제 풀이 방법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그 레인의 번호를 3명의 학생이 지금 선택을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랬을 때 그 3명의 학생이 선택한 그 레인의 번호가 연속하지 않아야 돼. 그러면 이거 이제 푸는 방법이 뭐냐면 그 세 사람이 선택한 레인의 번호끼리 연속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뭐 보통 남학생, 여학생 이렇게 배열하는데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 있죠. 그거 어떻게 합니까? 남학생을 먼저 배열하고 그 사이사이에 여학생이 들어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이걸 중복조합으로 풀어도 돼요. 두 가지 풀이를 한번 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풀이는 뭐냐면 여기 지금 세 사람이 레인의 번호를 선택을 하면 선택이 안 되는 레인의 번호가 있지 않겠어요? 그 선택이 안 되는 레인이라는 게 어쨌든 5개의 레인이 선택이 안 될 것입니다. 근데 선택이 안 되는 그 레인들을 순서대로 배열을 우선 해주는데 그 순서대로 배열해주는 가지수가 어떻게 되냐? 한 가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 사람이 어떤 번호를 선택하든 간에 남는 번호는 순번대로 지금 1, 2, 3, 4, 5, 6, 7, 8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순번대로 배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그 세 사람이 1, 3, 5를 선택했다. 그러면 여기가 무조건 2, 4, 6, 7, 8 이렇게밖에 안 돼. 그래서 한 가지야. 자, 이런 상태에서 하여튼 그냥 빈 레인, 지금 선택되지 않은 어떤 빈 레인이 그냥 있다고 쳐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 이제 세 사람이 선택할 레인을 이 사이 공간, 6개의 공간 중에서 세 자리를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세 사람이 6개의 공간 중에 세 자리를 선택해서 순서대로 배열.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6P3. 그러면 6 곱하기 5 곱하기 4. 이렇게 해주면 120이죠.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풀이. 자, 두 번째 풀이는 이걸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 빈 레인들을 일종의 칸막이 역할로 지금 만든 거란 말이야. 하여튼 그런 건데 이제는 반대로 해서 세 사람이 레인을 딱 선택을 먼저 하는 거야. 그럼 세 사람이 레인을 선택했다고 쳐요. 그래서 세 사람이 레인을 선택을 딱 했다. 그러면 물론 그 세 사람이 요 세 자리에 선택된 세 자리에 세 사람을 배열을 해줘야 돼. A, B, C 세 사람이 어떤 자리를 선택할지 골라야 되니까 그거 우선 3팩입니다. 자, 이렇게 되겠고요. 그런 뒤에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 얘와 얘 사이에 무조건 이웃하지 말아야 되니까 이 빈 레인이 선택되지 못한 레인이 적어도 하나 이상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에 빈 레인이 몇 개가 있느냐? 요걸 해서 여기가 A1개, 여기가 A2개, 여기가 A3개, 자, 여기가 A4개. 자,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요. 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자, 이게 얼마가 돼야 되느냐? 지금 이게 전체 8개의 레인이 있는데 그중에 세 사람이 뭔가 3개의 레인을 골랐으니까 남은 게 몇 개야? 5개가 남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5개의 레인. 자, 이게 돼야 된다. 근데 얘네들의 조건이 뭘 만족해야 되냐면 여기 양 사이드에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근데 무조건 얘네들 사이에 이웃하지 말아야 되니까 여기하고 여기는 무조건 적어도 하나 이상의 빈 레인이 있어야 돼. 그래서 얘네가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A1하고 A4는 다 0 이상이야. 0 이상의 의미 아닌 정수. 근데 A2하고 A3는 1 이상의 정수가 돼야 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가위수는 어떻게 됩니까? 중복조합이죠. 얘는 어떻게 되냐? 4H, O-2지. 요거 얘네를 어떻게 합니까? A2-1, A2-1을 B2, A3-1을 B3 이런 식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여기를 전부 다 이렇게 빼는 거잖아. 양변을 2를 뺀 거예요. 2를 뺐는데 여기는 1 빼고 여기 2 빼고. 그러면 얘도 0 이상, 요것도 0 이상, 요것도 0 이상, 요것도 0 이상. 이렇게 되니까 4H3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4H3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얘 더하기 얘 마이너스 1 해주면 6시 3 돼가지고 20. 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제일 처음에 여기 3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팩 6가지에다 20가지 곱해주면 120가지. 그래서 결과가 똑같이 나오죠. 제가 봤을 때 이게 더 쉬운데 훨씬. 이게 더 쉬운데 어쨌든 이 풀이도 괜찮고 이 풀이도 괜찮은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자, 27번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28번.
28번 이거 저희가 6평 대비 모의고사에서 했던 건데, 물론 6평 대비 모의고사에서 했던 게 왜 여기 나왔느냐. 사실 제가 그것을 수능 특강인가? 수능 특강이죠. 수능 특강 문제를 보고 변형 문제를 만든 거라서 아마도 이 출제진도 그랬을 가능성이 좀 있죠. 사실 이 과정 다 빼놓고 결론만 그냥 딱 외우기도 쉬워. 그리고 우리가 이거 아마 병훈 선생님이 했던 AOB 기백에서도 다 해줬을 거예요. 해줬을 건데, 얘 지금 뭐냐면 거기 내저번의 중심 있죠? 내저번의 중심의 x좌표가 뭐랑 똑같냐면 꼭지점의 x좌표랑 똑같습니다. 무조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쌍곡선에서. 그래서 여기 꼭지점의 x좌표가 얼마냐면 3이거든. 1사분면 쪽에 있는 게. 3. 양수 범위가. 그래서 Q의 좌표가, 이거 사실 그냥 문제 보자마자 저는 답 그냥 썼는데, Q의 x좌표가 3이야. 그럼 y좌표는 어떻게 되냐?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이니까 3이지. 그러니까 5Q 제곱 18이지. 답이 이렇게 됩니다. 그냥. 결론을 알면 그냥 이거 뭐 풀 것도 없어요. 그런 건데, 그 결론이 어떻게 유도됐느냐를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과정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쌍곡선이 있고요. 근데 쌍곡선, 제가 또 그림 실력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쌍곡선 그리지 않겠습니다. 괜히 그림 망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삼각형만 이제 쫙 그려볼게요. 여기 지금 F', 여기 F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쌍곡선 위에 점이 있어요. 점. 자, 여기 있습니다. P.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삼각형을 만들었단 말이야. 여기에 내접하는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또 내접하는 원, 제가 그림 실력이 또 너무 뛰어나가지고 내접원을 그리면 또 그림 망칠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접원의 중심만 딱 찍어볼게요. 중심, 여기쯤 있습니다. 중심. 얘 중심이 지금 Q야. Q. 그럼 얘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나? 내접원의 중심은 여기까지 거리, 여기까지 거리, 여기까지 거리. 이게 다 같은 거죠. 그래서 하여튼 여기 원이 이렇게 딱 있다고. 원이. 벌써 그림 망치는 느낌이 딱 있죠. 원. 이게 원이냐. 요즘 수박도 이렇게 찌그러지게 안 나오는데. 하여튼. 자, 이렇게. 지금 원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떤 성질을 만족하냐면 이런 성질을 만족한다고. 얘 지금 이렇게 딱 보면 여기 이렇게 돼서 이게 이제 내심이란 말이에요. 내심은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죠. 그래서 여기가 다 각의 이등분되고 여기 삼각형하고 여기 삼각형이 다 합동이에요. 합동. 그 다음에 이쪽도 이렇게 딱 쪼개보면 여기 삼각형하고 여기 삼각형이 합동이야. 그 다음에 이쪽도 쪼개보면 마찬가지야. 여기 삼각형하고 여기 삼각형이 합동이라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 길이를 그냥 K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초점이 좌표가 C, 0, 마이너스 C, 0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EC거든? 그러면 여기 길이가 어떻게 되면 EC-K입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면 이걸 이제 쭉쭉 돌리는 거야. 그러면 여기 길이가 어떻게 되겠어? K지 뭐. 그러면 여기 길이가 어떻게 되겠어? EC-K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길이 뭐 몰라. L이라고 쳐. L. 그럼 여기 길이 L이야. L.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 얘가 쌍곡선 위의 점이다. 그럼 뭘 쓰냐? 쌍곡선의 정의를 쓴다. 자, 쌍곡선의 정의. 정의에 따르면 어떻게 되냐면 PF- 마이너스 PF. 자, 요것이 주축의 길이 2A하고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걸 써봐요. PF- 어떻게 되나요? 여기 요거 K 더하기 L. 자, 그래서 K 더하기 L. 자, 이걸 쓰고요. 마이너스 PF. 요거. 자, 요거는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L 더하기 EC-K. 자,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2A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L하고 L은 없어지잖아. 이렇게 없어집니다. K하고 여기 마이너스 K, 아니 K하고 마이너스 K 하면 2K야. 2K. 자, 요거 마이너스 2C 이쪽으로 넘겨. 그러면 2C 더하기 2A. 그러니까 K가 C 더하기 A예요. 그럼 이게 뭔 소리냐? 여기를 이제 봅시다. K가 C 더하기 A라고 했는데 얘가 좌표가 마이너스 C이기 때문에 여기가 C거든? 여기가 C야. 그럼 얘가 C 더하기 A가 되려면 여기 길이가 얼마가 돼? 여기 길이가 A지. 그러니까 여기의 X좌표, Q점의 X좌표가 A라는 거예요. A가 바로 뭡니까? 꼭지점의 X좌표죠. 그래서 여기 쌍곡선의 방정식 9분의 X제곱 어쩌고 이렇게 나가니까 거기가 9분의 X제곱이니까 여기가 3이지, 3. 자, 그래서 여기 X좌표는 3 이렇게 구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Y좌표는 아까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3, 요게 3이었으니까 3. 그럼 답 나오죠. 자,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요게 수능 특강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성질은 잘 알고 있는 게 좋겠고요. 성질뿐만 아니라 요 과정 자체를 조금 전체적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이 성질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약간 다르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 하여튼 내접원에 관한 무슨 다른 조건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과정 자체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 연습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28번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29번. 자, 29번 이거 뭐 좀 기본적인 유형이죠. 우리가 그 유형서들, 우리 내신 대비할 때도 많이 하던 유형서들 있죠. 그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매우 강력한 문제집들이나 뭐 하여튼, 뭐 그런 하여튼 각종 문제집들이 있죠. 뭐라고 제가 이름을 딱 대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문제집들이 뭐 그냥 많이 나와 있는 유형 아닙니까? 자, 보면 중심이 O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있는데, 자, 양수 X에 대해서 원위의 서로 다른 세 점 A, B, C가 지금 이런 조건을 만족시킨다. XOA 더하기 5OB 더하기 그다음에 3OC, 자, 이것이 0. 자, 이것을 만족시킨다. 자, 이때 OA 내적 OB의 값이 최대일 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뭐라고 하자. 사실 푸는 방법이 되게 많이 있는데, 우선 얘가 지금 외접원이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 그 반지름의 길이의 1인 원, 그 다음에 중심이 O. 이 중심이 O라는 게 그 외심이야, 외심. 자, 그래서 외접원이 지금 나와 있는 건데, 사실 얘네들이 다 1이란 얘기죠. 이게 다 1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주어졌을 때 뭘 구하라는 얘기냐면 OA하고 OB하고 내적. 이 두 개 내적을 구하라. 이거지. 이건 이제 뭐냐면 앞부분은 내적 연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구하냐. 얘를 이쪽으로 넘겨서 구하는 거지. 넘겨서 이렇게 XOA 더하기 5OB, 자, 이것은 마이너스 3OC, 자, 이렇게 한 뒤에 어떻게 하냐? 크기의 제곱으로 가는 거죠. 내적 연산. 내적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런 작업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다 전개하는 거지. X제곱에 OA 크기 제곱, OA 크기 제곱이 1입니다. 그 다음에 얘 제곱, 25 OB 크기 제곱인데 그 25죠. OB 크기 제곱이 1이니까. 그 다음에 얘 해주면 더하기 10x에 5a 내적 5b. 하여튼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제곱해주면 9oc 제곱하니까 9죠 뭐. 하여튼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이거의 값이 최대가 되기 위한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자, 이거 이제 풀이법이 여러 방법인데 우선 첫 번째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5a 내적 5b. 이거를 얘 그냥 다 이항해. 다 이항, 요거 나눠. 그러면 마이너스에 여기가 x제곱 더하기 16. 요거 넘어가면 원래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16인데 마이너스로 묶었어요. 10x. 자, 이렇게 딱 나눠볼 수 있죠? 그러면 요거 마이너스 10분의 1에다가 여기 x분의 x제곱하면 x 더하기 x분의 16. 자, 이렇게 되지 않나요? 그럼 얘가 딱 어떤 꼴이야? 지금 x가 뭐라고 돼 있냐면 양수 x라고 돼 있습니다. x가 양수예요. 양수인데 얘하고 지금 딱 보니까 서로 역수꼴이잖아. 그거의 합, 이것의 뭔가 최대 최소. 얘 뭐로 이제 구할 수 있죠? 산술기하 평행사의 대소 관계로 구할 수 있지 않나요? x 더하기 x분의 16이 뭐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거기다가 마이너스 10분의 1을 곱했어. 음수로 곱했어. 그럼 뭐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부동방향 바뀌어서. 마이너스 10분의 1에 자, 2루트 x 곱하기 x분의 16.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산술기하 평행사의 대소 관계. 자,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딱 없애주고요. 여기가 루트 16이니까 4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딱 계산해주면 얘가 마이너스 10분의 8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4. 자, 이렇게 되겠고요. 얘가 최대값이 되려면요. 등호 성립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등호가 성립할 때가 어느 때야? 산술기하 평행사의 대소관계에서 등호 성립 조건은 얘하고 얘가 같을 때죠. 그래서 두 개 같다라고 쓰면 x제곱이 16이니까 x가 4입니다. 그래서 x가 4일 때 이렇게 등호 성립해서 최대값이 이것이구나.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이렇게 구하거나 아니면 이걸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얘를 물론 그냥 이렇게 쓴 뒤에 여기서 미분하셔도 되지. 여기서 몫의 미분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미분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이제 뭘로 가냐. 판별식으로 가는 방법도 있어요. 판별식. 뭐냐면 얘를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 내가 이거의 범위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항상 내가 어떤 놈의 삑살이 났는데 어떤 놈의 범위를 구하고자 한다. 그러면 걔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놈의 조건을 이용해서 걔의 범위를 구해야 돼. 그래서
x의 조건을 이용해서 얘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지금 사실 얘도 그런 거 아닙니까? x의 조건을 이용해서 이 전체의 범위를 구한 거지. 근데 그것을 이렇게 구해도 된다고. 뭐냐면 이걸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오는 방법이 있지만 그냥 얘를 이쪽 9 이항해서 자 여기 더하기 16, x에 더하기 16은 0 이렇게 딱 보면 이게 x에 관한 2차 방정식 꼴이거든. 그럼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x는 양수 범위에서 실근을 가질 조건. 자, 요걸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럼 x는 양수 범위에서 실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이건데. 그러면 얘를 2차 함수로 딱 본다고. 2차 함수. 그러면 2차 함수에서 양수 범위에서 실근이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0 이렇게 된다고 쳐요. 0. 양수 범위에서 실근이 나와야 되겠다. 그러면 그거 무슨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느냐 이것이네. 자, 그러면 우선은 지금 보니까 얘를 fx라고 이렇게 딱 보면 경계에서의 함수값, 대칭축의 위치, 그 다음 판별식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경계에서의 함수값 여기 0 대입하면 16이야. 여기 2점은 지난다고. 그러면 이쪽에서 이제 실근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나요? 이쪽에서 실근이 나오려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뭔가 이런 식으로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접할 수도 있겠고. 그래야 이쪽 양수 범위에서 실근이 나오지 않나요? 이렇게 되면 대칭축의 위치가 이쪽으로 있으면 안 되겠지. 이쪽으로 있으면 이쪽으로는 계속 커지니까. 자, 그래서 결국 뭘 만족해야 되냐? 대칭축의 위치가 우선 양수가 돼야 되겠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또 뭘 만족해야 되냐면 판별식 써야 되겠지. 그래서 대칭축의 위치. 그럼 대칭축의 위치는 마이너스 5의 요거. 이것이 양수가 돼야 되겠다. 그럼 얘가 양수니까 5a 내죠. 5b. 자, 이것은 하여튼 음수.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별식. 자, 판별식 딱 써보면 요거 절반의 제곱. 그러면 25에 5a 내죠 5b. 자, 요거의 제곱. 마이너스 ac 16. 자, 이것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자, 그러면 얘 이제 인수분해해가지고 딱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5a 내죠 5b. 자, 이것이 5분의 4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5a 내죠 5b. 자, 이것이 마이너스 5분의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방금 전에 얘가 음수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쪽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쪽만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최대값이 마이너스 5분의 4. 이렇게 되고 여기 이제 등호 성립할 때. 등호 성립할 때가 어느 때냐면 사실 판별식이 0일 때입니다. 그래서 중근일 때지. 그래서 여기 딱 접할 때. 중근일 때. 그래서 얘가 중근 가질 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근 가질 때 얘가 지금 얼마예요? 마이너스 5분의 4일 때인데 그때 지금 요 x가 얼마냐? x가 4지. 이게 지금 x-4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16이니까. 그래서 x가 4일 때예요. 똑같은 결과 나오지 않습니까? x가 4일 때 최대값 마이너스 5분의 4. 똑같은 결론 나왔죠? 그래서 산술기하 평행사의 대소관계로 푸는 방법과 이 판별식을 비롯하여 그 2차 방정식의 근해분리 있죠? 그것으로 푸는 방법. 자, 이런 것들이 하여튼 있습니다. 또는 미분으로 풀어도 되고요. 하여튼 자, 이 첫 번째 과정을 이렇게 제가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제 최대일 때를 찾았으니까 요거는 이제 지우고 그 다음 해석 과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5a 내죠 5b의 값이 최대일 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S라고 하자.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 방금 전에 최대일 때가 결국 어느 때였냐면 여기 X가 4일 때였고요. 4일 때. 그 다음에 그때 그 최대값 있죠. 지금 5a 내죠 5b. 자, 이것이 마이너스 5분의 4였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구했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지금 딱 보니까 삼각형 뭔가 ABC 이거의 넓이를 구해봐라. 자, 이것이죠.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한 가지 방법만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얘를 우선은 이렇게 한번 구해볼 수 있어요. 뭐냐면 여기 5a 내죠 5b를 이미 구했기 때문에 얘를 이용해서 넓이를 쓸 수 있지 않느냐. 자, 얘를 이용해서 쓴다면 삼각형 OAB의 넓이는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왜냐면 이게 5a의 길이하고 5b의 길이가 다 1이거든. 여기가 다 1이에요. 그 다음에 내적값이 주어져 있어.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도 공식처럼 알아두면 편하긴 한데 뭐냐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넓이 있죠. 넓이가 어떻게 되냐면 원래 이 공식의 유도 과정이 이것입니다. 2분의 1에 이거에다가 사인 세타 있죠? 여기가 세타일 때. 사인 세타. 그럼 이 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하나요? 이거는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거 구할 수 있습니다. 얘를 이용해서 얘를 바꿔가지고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를 코사인 세타를 또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데 어떻게? 크기 내적. 이게 바로 코사인 세타 아닙니까? 이거의 제곱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를 통분을 해봐. 통분을 해가지고 여기 분모에 5a 크기 제곱, 5b 크기 제곱 한 다음에 루트 밖으로 딱 빼내면 얘네 약분된다고. 그러면 여기 통분해서 나가는 게 여기 분자에 요거의 제곱, 요거의 제곱이 남아서 결국 어떤 식이 나오냐면 2분의 1의 루트 이런 식이 나와요. 사실 뭐 이걸 안 외우면 그냥 요거 가지고 2분의 1에 요거 AB 사인 세타 있죠? 그거 가지고 그냥 풀면 돼요. 근데 사실 이거를 알고 있으면 그냥 사실 금방 알 수 있거든? 그럼 요거 OAB의 넓이는 어떻게 되나? 2분의 1에 루트 5A 길이가 1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얘도 1이야. 그 다음에 얘 내적이 마이너스 5분의 4일 때야. 그러니까 1의 제곱 1의 제곱 하니까 1에다 마이너스 5분의 4의 제곱 하니까 25분의 16. 자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얘가 25분의 9가 돼서 5분의 3 되니까 요거 딱 해주면 요게 10분의 3. 하여튼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래서 삼각형 OAB의 넓이가 10분의 3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이제 전체 넓이를 구하라. 이거니까 이제 뭐냐면 5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요거 좀 알면 되죠. 자, 그거는 이제 벡터의 성질, 위치 벡터의 성질을 이용하면 되거든요. 자, 이 식을 이제 정리를 합니다. 자, 정리할 때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자, 요거 3, 5씩 뭐 어떤 거로 정리하든 상관없어요. 얘네 이쪽으로 넘겨요. 그럼 마이너스 4, 5a 마이너스 5, 5b 자 이렇게 되는데 요거 3으로 나눌 수 있죠. 자 그러면 3으로 딱 나눠보면 여기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꼴로 돼 있을 때 이거 정리하는 방법이 뭐냐면 개수의 합으로 묶는 것이에요. 개수의 합으로 묶어봐. 그러면 얘하고 얘 더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9니까 마이너스 3입니다.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면요.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9분의 4, 5a 더하기 9분의 5, 5b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무슨 꼴이냐? 여기가 내분점 벡터 꼴 아닙니까? 딱 보니까 선분 AB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한 거냐면 5대 4로 내분한 거잖아. 자, 이걸 뭐 D라고 놔봐. 그러면 5대 4로 내분한 점을 D라고 딱 두면 이거 지금 여기 그림이랑 좀 겹쳐가지고 제가 잠깐 지웠는데 자, 5대 4로 내분한 점을 D라고 두면 여기가 마이너스 3, 5D예요. 지금 하여튼 이렇게 된 건데 D가 이쯤 있는 거야. D가. 여기가 지금 5대 4. 하여튼 이렇게 있는 거고. 자, 그랬을 때 지금 여기 OC 벡터가 마이너스 3, 5D와 같다. 그 얘기는 뭐냐면 OD하고 OC하고 일직선상에 있다는 거지. 실수배니까. 5가 어디냐? 5가 이쯤 있죠. 이쯤 있어가지고 이 OC 벡터가 OD 벡터의 마이너스 3배야. 방향 반대고 크기 3배.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3대 1의 비율이지. 3대 1의 비율. 그러면 이제 다 구했어요. 뭐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삼각형 OAB 요거의 넓이 자 이걸 알지 않았나요? 자 이거의 넓이가 얼마라고? 10분의 3 이렇게 구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전체의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전체 넓이는 이거의 OAB 넓이의 몇 배가 되겠어요? 4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여기가 지금 1대 3이니까 이게 1대 3이다. 그러면 요거 왜 4배가 되냐면 닮음 때문에 여기 이렇게 해서 수선을 딱 내려보면요. 수선의 길이의 비율도 여기 이렇게 해서 이 라인하고 평행선을 이렇게 딱 그어보면 지금 요 라인하고 평행선, 요 점을 지나면서 그러면 여기 수선의 길이의 비율도 1대 3이에요. 왜냐면 여기 삼각형, 직각삼각형하고 여기 직각삼각형이 닮음이라서. 그래서 여기가 3대 4 되면 여기도 3대 4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높이의 비율이 결국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1일 때 이 전체가 4면 여기도 1일 때 여기 전체가 4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삼각형 OAB가 전체 삼각형 넓이의 4분의 1이야. 그럼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이거의 4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4배를 딱 해주면요. 그러면 얼마가 되나? 자, 여기 10분의 3. 요거에다 4배. 그러면 요게 5분의 6.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게, 네, 그렇죠. 문제에서 50S 구하라고 했지? 그러면 50S면 요거에다 이제 50배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60. 자, 요게 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구할 수 있다. 지금 요 내용 있죠? 요 내용이 사실 또 작년에 수능 19번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런 거니까 요 내용 푸는 방법, 요 두 번째 요 그 도형 해석하는 방법, 요거는 좀 잘 알아두시는 게 좋겠어요. 그다음에 더불어서 이렇게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 요것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29번 우리 그 100점 맞은 친구가 이거 또 호영문제 선생님이 많이 해준 것이다. 많이 해줬습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이거는 아마 다들 많이 해줬을 것 같아요. 왠지. 그랬을 것 같고. 자, 이제 30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거는 29번 유형을 작년 수능이 나오기 전에도 많이 해줬어요, 저희는. 왜 그랬냐? 이게 또 사실 좀 그러거든요. 뭐냐면 이런 유형이 사실 인기가 없어요, 별로. 왜냐면 이거 사실 한 2005년, 6년 막 그때 기출에 많이 나오던 거거든. 그러니까 진짜 10몇 년 전 아닙니까? 20세기로 안 간 게 어디예요? 20세기에도 많이 나왔던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제 뭐 예스러운 거니까 또 학생들이 약간 싫어해. 그렇지만 이제 저희는 좀 해줬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이 평면 벡터 단원에서 꽤 중요한 유형이기 때문에 자주 해줬는데 애들은 별로 재미없어 했지. 그렇지만 수능엔 나왔습니다. 수능이 약간 그런 식이에요. 뭐냐면 애들이 별로 재미없어 하고 요즘 한참 안 나오던 거 가끔 한번 딱 내요. 그러면 신유형이 되는 거야. 사실 옛날에 다 나왔던 건데. 하여튼 그런 거죠. 하여튼 29번이 좀 그런 유형이고요. 어쨌든 고전적인 중요한 유형입니다. 그런 것이니까 잘 연습하시고. 자, 30번. 자, 요게 이제 그 저희가 좀 그 AOB나 패스파인더, 특히 AOB 같은 데서 많이 이제 강조했던 유형이죠. 그 다항함수에서 그 인수정리 같은 걸 잘 쓰는 그런 유형이고, 극한이랑 미분 가능성, 요거 이제 조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x는 a에서 극대값을 갖는 4차 함수 fx. 자, 요것에 대해서. 자, 우선 극대일 조건은 뭐 필요 충분 조건까지는 아니더라도 우선은 먼저 이거는 쓸 수 있죠. 4차 함수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라서요. 자, 요건 쓸 수 있고요. 자, 함수 gx가 있습니다. gx가 이렇게 돼 있어요. fx분의 1 코사인 파이 x. 자, 이렇게 있고요. 자, fx가 0이 아니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128분의 7 파이 제곱. 자, 요거 fx가 0이다. 자,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gx가 실수전체 이집합에서 미분 가능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가조건. 가조건에 보니까 g'0. 자, 곱하기 g'2a. 자, 이것이 0이 아니다. 자, 이런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 나를 보니까 지금 함수 gx는 x는 a에서 극값을 갖는다. 자, 극값 가지니까 g'a가 0이란 얘기죠. 하여튼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g1이 7분의 2일 때. 하여튼 g1이 7분의 1, 7분의 2. 자, 하여튼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약간 우리가 좀 번안을 해보면 g1은 여기다 이렇게 1 대입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요쪽에다 대입하면 얘가 나와야 되는데 얘는 아니잖아. 그럼 이쪽에다 대입하는 거겠죠, 뭐 뻔히. 그러면 여기에다가 1을 대입해봐. 1 대입해보면 1 코사인 파이는 2니까 f1이 7이란 얘기네. 하여튼 우선 저렇게 돼야 됩니다. 하여튼 이런 조건들이 지금 있다. 자, 이런 것이고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g-1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조건들을 이제 조금 살펴봐야 되겠는데 지금 보니까 자, 여기 이제 그 미분 계수가 지금 딱 있는데 곱한 게 0이 아니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얘도 0이 아니고요. 얘도 0이 아니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또 지금 0 돼야 되고요. 뭐 하여튼 이런 건데 현재 둘 다 요식이나 요식이나 둘 다 약간의 그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는 등호라는 장점이 있고요. 등호. 등호가 성립한다. 여기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등호가 성립할 때하고 성립하지 않을 때 중엔 등호가 성립할 때가 조금 더 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여기 어쨌든 a 값을 근데 몰라. 이 2a 값도 몰라. 하여튼 근데 여기 값은 구체적으로 알아. 0은 알잖아. 맞죠? 그래서 이게 지금 가나의 조건을 통틀어서 무엇을 먼저 건드릴 것이냐. 이건 이제 우리가 좀 판단을 해볼 수 있는데 하여간 우선 가능성 있는 것은 여기보다는 0일 때가 구체적인 값이 나와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 등호가 돼 있다는 거, 얘네들을 좀 그래도 먼저 건드리는 게 낫습니다. 그게 조건이 좀 더 구체적이니까.
자, 그러면 0일 때 한번 우선 좀 보면요. 0을 그러면 여기다 딱 G'0을 구해보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0이 지금 딱 보니까 여기가 뭐 X가 0이 아니다, X가 0이다 만약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바로 식을 쓸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X는 0일 때 fx가 0이 아닌지 0인지 뭐 모르지 않습니까? 자, 모르니까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0일 때의 함수값이 0이 아닐 때하고 0일 때 함수값이 0일 때하고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아,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럴 수 있습니다. 아, 케이스가 두 가지네. 알 수 없다. 케이스가 두 가지네? 계속 알 수 없어. 뭐 알 수 없어.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 근데 이 평가원에서도 지금 이건 교육청 기출이지만 평가원에서도 케이스를 적극적으로 나눠서 뭔가 해야 되는 그런 종류의 문제를 잘 냅니다. 케이스 그래도 한 두 가지나 많으면 뭐 세 가지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두 가지인 경우가 좀 많긴 한데 그런 문제를 잘 내요.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학생들한테 뭘 요구하는 거냐면 실전에서의 적극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뭐냐면 두 개 케이스를 한번 다 해보라는 거예요. 시도를 해보라는 거야. 뭐 선언적으로 어떤 지식을 아는 게 아니니까 한번 시도를 해봤을 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눠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되면 우선 두 가지를 다 해보는 거예요. 해봤을 때 보통은 어떻게 되게 돼 있냐면 한쪽은 귀류법에 의해서 모순이 발생해서 귀류법에 의해서 걔는 제거하고 나머지 한쪽으로 이렇게 보통 되고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이게 작년 수능 30번이 바로 또 그런 케이스였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우선 케이스 나눠서 해요. 이럴 때 하고 저럴 때 하고. 자, 나눠서 하는데 어느 때를 먼저 할 것이냐.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하다 보면 상관이 없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두 케이스를 하다 보면 어느 한식은 가는데 뭔가 모순이 없이 우선 가. 근데 어느 한식은 가다 보면 뭔가 모순이 생겨. 그 운이 좋으면 한쪽을 먼저 발견하면 더 좋긴 한데 근데 크게 뭐 그렇다고 해서 풀이에 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쪽을 먼저 하든 간에. 자, 그래도 제가 어느 쪽을 먼저 할 거냐면 계산이 쉬워 보이는 쪽을 먼저 할게요. 자, 계산이 쉬워 보이는 쪽이 어디냐? 요때인데. 그것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느냐? 자, 여러분들이 요거 G'0 있죠? G'0은 이제 뭐로 계산하냐면 미분계수의 정의로 계산하는 거지. 또는 얘 물론 이럴 수도 있어요. 얘가 지금 F0이 0이 아니라고 치면 그냥 요 식에서 F0이 0이 아니기 때문에 분모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몫의미분법으로 계산할 수도 있긴 합니다. 맞죠? 두 가지 계산법이 있어요. 이거는 미분계수의 정의로 계산할 수도 있고 몫의미분법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요때라고 케이스를 가정하면. 자, 그런데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어떤 게 계산이 더 쉬울까를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자, 이 문제는 사실 그 어떤 상황에서는 미분계수의 정의로 쓰는 게 계산이 쉽고 어떤 상황에서는 몫의미분법으로 쓰는 게 계산이 쉬운 유형이에요. 그거를 경험을 통해서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얘는요. x가 0일 때는 여기다 0 넣어봐요. 0 넣으면 함수값이 어떻게 됩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0, 0입니다. 여기 F0, F0이 0이 아니라면 그럼 얘가 0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0에서의 함수값이 0이 되면 미분계수의 정의로 쓰는 게 더 쉬워. 계산이.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거지. 그래서 우선 가정을 해보는 거야. F0이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해보면 G'0이 어떻게 되냐. 얘가 이렇게 됩니다. 리미트 x를 0으로 보냈을 때 자, x-0분의 fx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x. 자, 요거에다가 마이너스 원래 이렇게 넣겠죠. f0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0. 이렇게 넣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0 돼버린다니까? 그러면 계산이 쉬워. 여기 분자가 항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로 항이 두 개가 있으면 계산이 복잡하잖아. 근데 여기가 한쪽이 딱 제거되고 이 부분만 남으면 오히려 몫의미분법보다 계산이 쉽지. 자, 그래서 이렇게 딱 쓴 뒤에 얘가 결국 뭐 0이 아닌 값에 수렴해야 돼.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느냐 이건데 이거 그 우리 AOB 같은 데서 패스파인더 2구상도 그렇고요. 많이 했던 것이죠. 자, 여기가 지금 1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x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얘가 지금 0으로 가까이 가고 있죠? 그럼 여기 분모에 무엇이 있으면 그러면 얘가 0이 아닌 값에 수렴하게 되나? 뭐가 있으면 되냐면 파이 x의 제곱. 요게 있으면 요게 어디에 수렴해요? 2분의 1에 수렴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파이 제곱 x 제곱을 박아. 파이 x의 제곱. 그러면 여기 원래 얘 분모에 있었어. xx 없애. 얘가 0이 아닌 값에 수렴해야 돼. 그러면 여기 파이 제곱이 어차피 뭐 개수니까
fx분의 x 얘가 0이 아닌 값에 수렴해야 되잖아요. 0으로 보냈을 때. 그러면 fx가 뭐를 인수로 가져야 됩니까? x의 1승을 인수로 가져야지. 자, 그래서 얘가 x의 1승을 인수로 가지니까 인수정리에 따르면 뭡니까? f0이 0이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f0이 0이야. 그럼 뭔 소리야? f0이 0이 아니라고 가정했는데 f0이 0이야. 그럼 뭡니까? 모순이죠. 자, 모순이니까 어떻게 돼? 따라서 가정 철회. f0이 0이 아니다라는 가정을 철회. 그럼 뭐가 되죠? f0이 0이다. 이렇게 되겠지. 여러분들 이것도 귀류법의 구조를 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뭔가 이상하다 선생님 설명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f0이 0이 아니라고 가정해서 f0이 0이 나와서 모순이 되는데 f0이 0이 모순인데 왜 갑자기 f0이 0이라고 하느냐? 모순이라고 해놓고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가정 자체가 이런 가정 하에서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이런 가정 하에선 모순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순이 나왔으니까 저 가정은 맞지 않다는 거야. 모순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저 가정을 처리하면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f0이 0이다. 이것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끄집어내고요. 그러면 f0이 0이라는 사실을 알았어. 그러면 이제 이쪽이네, 사실. 이쪽이라는 거야. 이쪽으로 지금 해봤더니 뭔가 모순이 됐다는 얘기거든. 이쪽이란 얘기야. 그러면 결국 뭡니까? G'0은 리미트 x를 지금 0으로 보냈을 때 x-0분의 자, 여기 fx분의 1 코사인 파이 x의 마이너스 128분의 7 파이 제곱. 지금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실제로는. 자, 얘가 이제 0이 아닌 값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선은 분모가 0으로 가잖아요. 분자 0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분자 0으로 간다. 이걸 딱 써보면 이게 이제 뭐 연속성 조건 같은 건데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지금 이거 그 30번 두 번째 찍고 있는 건데 왜 그러냐면 요거 계산해서 제가 파이 제곱 실수하는 바람에 다 찍어놓고 마지막 계산해서 이상하네?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찍고 있는 거예요, 사실. 계산 잘해야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 자, 요거, 여기 이제 어떻게 넣냐면, 여기가 파이 x가 있으니까 여기 파이 x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제가 여기 파이 제곱 빼먹는 바람에, 답이 막 파이가 나오고 이상하더라고. 하여튼, fx분의,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이제 어떻게, 여기 파이 제곱 x 제곱.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이 지금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여기 보니까 얘가 어디에 수렴이에요? 얘가 2분의 1의 수렴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까지 딱 하면 2분의 파이 제곱의 수렴이지. 요 파이 제곱 빼먹는 바람에. 하여튼 2분의 파이 제곱의 수렴이야. 그러면 fx분의 x제곱이 어디에 수렴해야 돼? fx분의 x제곱이 어디에 수렴해야 되냐면 2분의 파이 제곱을 여기 샥 나눠봐요? 그럼 64분의 7에 수렴해야지. 그래서 얘가 지금 리미트 x를 0으로 보냈을 때 fx분의 x제곱 이게 64분의 7에 수렴해야 돼요. 자, 그러면 fx가 우선 뭐를 인수로 가져야 됩니까? 2차 항을 인수로 가져야죠. x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0이 아닌 값을 수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fx는 x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뭐 qx 이렇게 딱 놨을 때 그럼 여기 x제곱 qx를 여기다 대입해봐요? 그러면 x제곱 딱 약분하면 여기 q0분의 1이야. 맞죠? q0분의 1이 64분의 7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q0 이것이 7분의 64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하여튼 이런 조건 우선 킵해두고요. 자, 물론 이제 이런 조건을 만족했다고 쳤을 때 얘가 하여튼 0이 아닌 값에 수렴하느냐 요거 이제 좀 있다가 마지막에 하여튼 fx 구한 뒤에 확인을 해봅시다. 0이 아닌 값에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자, 그렇게 해주고 그러면 이제 0일 때는 우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이제 따져봐야 되겠는데 그 다음 여기 왼쪽에서 식을 보면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세 가지 여기 중에서 그래도 조금 구할 가능성이 좀 문제가 잘 풀어질 가능성이 있는 곳이 여기 아니면 여기라 그랬어요. 얘가 그나마 제일 힘든 식이지. 자, 이번엔 이쪽을 한번 볼까요? G'A가 0이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우선 그 G'A는 0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F'A도 0이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G'A를 식으로 쓰려면 역시 A가 이쪽에 있는지 A가 이쪽에 있는지 뭐 이런 것 좀 생각 좀 해봐야 되지 않나요? 그런 거죠. 자, 근데 얘는 어느 쪽을 한번 먼저 가정해 보는 게 좋을까?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 이쪽을 먼저 가정해 보는 게 그래도 낫습니다. 왜냐면 FA가 0이라고 한번 가정해 봐. FA가 0이라고 가정하면 F'A가 0이니까 fx의 인수를 바로 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또 가정해 보는 거예요. FA가 0이라고 가정해 봐요. FA가 0이라고 가정해 보면 지금 F'A도 0이니까 fx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지. x제곱 인수 있고 x-a의 제곱. 여기 얘가 0, 얘가 0이면 제곱을 최소로 인수로 갖지 않습니까? 최고차항에서 몰라요. 이렇게 된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얘가 A에서 근데 뭐라고 했냐면 제일 처음에 X는 A에서 극대값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극대값 가지려면 얘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되면 극대값 아니잖아. 이러면 극소잖아, A가. 이러면 안 돼. 그럼 K가 양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K가 음수여야 되는데 K가 음수면 이렇게 지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면 fx가 지금 다 0 이하야. 근데 아까 뭐라 그랬나? f1이 7. f1이 7이 이런 그림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오지. 그러니까 뭐겠어요? 이렇게 되든 다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 FA가 0? 이것도 모순이 돼서 안 돼. 그럼 FA가 0이 아닌 거지 뭐. 그래서 FA는 0이 아니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고요. 0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 이제 딱 가봐야 됩니다. 여기. 자, 이제 여기서 또 뭘 구해야 되냐면 얘를 써야 돼. 어쨌든. 이거 지금 우리 아직 안 썼잖아. G'A가 0이다. 이걸 써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뭐? 미분계수의 정의로 갈 것이냐? 아니면 목세 미분법으로 갈 것이냐? 선택을 해야지. 뭐로 가는 게 낫겠어요? 자, 여기는 목세 미분법으로 가는 게 그래도 아마 나을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미분계수의 정의로 하려면 아까 0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0일 때는 여기가 0 돼가지고 이 함수값이 0으로 착 날아갔잖아. 근데 지금 A일 때는 뭡니까? 여기 A 대입해봤자 1 코사인 파이 A가 뭐 A가 지금 얼마인지 모르는데 값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식정리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미분계수의 정의로 쓰면 분자가 뭐 마이너스 뭐 딱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거를 식정리하려면 또 막 통분을 해주고 막 난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목세 미분법의 식을 유도하는 과정이 됩니다. 결국 그럴 바엔 목세 미분법 쓰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목세 미분법으로 갈게요. 그러면 G'A 자, 이걸 씁니다. 자, 요거 목세 미분법 쓰면서 바로 그냥 A 대입할게요. 그럼 분모 제곱 요거에다가 분자 미분. 자, 분자 미분하면요. 파이 사인 파이 A. 자, 이거에다가 분모 그대로 FA. 자, 요거에다가 마이너스에 1 코사인 파이 A. 자, 요거에다가 그다음에 분모 미분 F'A. 자, 이렇게 되겠죠. 자, 목세 미분법으로 쓰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요런 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요런 식. 그냥 미분계수의 정의로 쓰면 이런 식이 안 나와. 자, F'A가 지금 얼마입니까? 0이죠, 0. 제일 처음에 얘가 극대값을 간다 그랬잖아요. X는 A에서. 그래서 얘가 0이니까 날아간다고. 여기가 쫙 다. 여기가 날아가고 나면 이제 FA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약분을 또 할 수 있지. 그래서 식이 요거만 남아. 요거만 이렇게 딱 남는데 얘가 얼마가 돼야 된다고? G'A가 0 돼야 돼요. 그럼 분자가 0 되면 되죠. 그래서 얘가 0이니까 A가 어떻게 됩니까? 정수죠. A는 정수다. 자, 이게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잘 눈치를 좀, 사실 왜 숫자가 0, A, 2A 이렇게 나왔을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꽤 큽니다. 뭐냐면 지금 여기 등장하고 있는 함수를 보세요. 이런 것도 이제 경험을 통해서 약간 눈칫밥? 눈칫밥은 아니지.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눈칫밥은 뭐야? 그건 안 좋은 의미인데? 하여튼 눈치가 있어야 돼. 이게 뭐냐면, 여기 지금 잘 보면, 있는 함수가 여기 다항함수, 삼각함수, 두 종류의 함수가 나와 있거든. 그러면 이 숫자들이 다항함수나 삼각함수에서 무슨 의미를 갖는 숫자일까?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0A, 2A, 등차 수열입니다. 그럼 혹시 등차 수열의 어떤 관계하고 관련이 있나? 등차 수열의 관계는
우리가 다항함수에서도 뭔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뭐냐면 4차 함수이기 때문에 4차 함수에서 이렇게 극소, 극대, 극소가 되는 그 점이 등차 수열이 될 때가 바로 극소값이 같을 때거든요. 그런 거하고 뭔가 관련이 있을 가능성,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또 등차 수열이 뭐냐? 삼각함수에서 주기성하고 약간 또 관련이 있을 가능성, 이런 것도 또 있는 것이고요. 또는 여기 A, EA, 여기 왜 EA일까? 하필이면 짝수라는 거예요. 2를 곱하면 A가 정수라면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A가 정수라고 나오지 않았어요? A가 정수라고 나오면 얘가 무조건 짝수라는 거야. 짝수. 코사인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짝수 파일 때하고 홀수 파일 때 값이 다르잖아요. 짝수 파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기가 0 대입했을 때랑 값이 똑같은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비로소 뭐 세 번째 얘를 이제 건드려 볼 수 있어. 얘를 이제 어떻게 건드리냐면 아까 사실 0 대입했을 때랑 구조가 똑같아. 0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함수값 0이었다고. 2a를 여기다 대입해봐. 함수값 0이야. 자, 그래서 사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대충 이제 안 풀어도 뭐 아까 0일 때 대입했을 때 나온 결과 그거하고 뭔가 관련이 있구나. F0이 0이 아니라고 가정해서 뭔가 풀어봤더니 모순 나왔다? 그래서 F0은 0이다. 이렇게 됐죠? 분명히 F2a가 0이 아니라고 가정해서 풀고 나면 또 모순이 돼서 F2a가 0이다.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결과가 똑같게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딱 생김새가?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F2a가 0이 아니라고 가정해보는 거지. 구조가 똑같은데 그러면 G'2a, 자 이것은 리미트 x를 2a로 보냈을 때 자 x-2a 분의 fx분의 1 코사인 파이 x, 자 이거에다 마이너스, 자 f2a, 자 이거분의 1 코사인 2파이 a인데 자 2파이 a가 이제 a가 정수이기 때문에 1 된다고. 그래서 여기가 0으로 날아가요. 그래서 이게 미분계수의 정의로 쓰는 게, 여기는 또 미분계수의 정의로 쓰는 게 유리한 거야.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0일 때는 미분계수의 정의로 쓰고 a일 때는 목셈 미분법 쓰고 2a일 때 다시 미분계수의 정의 쓰는 게 계산상 제일 유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딱 쓰면 요거 이제 극한값이 0이 되지 말아야 돼. 가조건 때문에. 그럼 그럴 조건이 어떻게 되냐? 그럼 얘 또 비슷하게 가면 되지. 이거 우리 AOB에서 많이 했던 건데 뭡니까? 여기가 x가 2a로 가고 있다는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의 제곱 막 이렇게 깔면 안 돼요. 요거 잘 보셔야 되는 게 여기에다가 막 파이 x의 제곱 막 이렇게 깔면 안 돼. 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무조건 이렇게 고쳐야지. x-2a. 지금 뭔 상황이냐면 얘를 지금 더 넣은 거거든. 원래 없던 식에다가. 자, 이게 뭐냐면 2a 파이잖아요. 2a 파이는 지금 뭡니까? 2n 파이 이런 꼴이잖아. 2 곱하기 정수 파이. 그러면 코사인 함수의 주기성 때문에 이거 넣어도 원래 식이랑 똑같잖아.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여기에 이렇게 파이 제곱에 x-2a의 제곱. 자, 이걸 딱 깔아주면 여기가 2분의 1의 수렴이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여기 파이 제곱에 x-2a의 제곱인데 여기 1승 하나 있어서 약분하면 여기 1승만 남고요. 그 다음에 fx가 여기 분모로 옵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0이 아닌 값에 수렴해야 돼요. 근데 얘가 어디에 수렴? 2분의 1의 수렴이잖아. 얘가 2분의 1의 수렴이니까 여기가 0이 아닌 값에 수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가 0이 아닌 값에 수렴하려면 fx가 뭐를 인수로 가져야 돼요? x-2a를 인수로 가져야지. x-2a의 1승을 딱 인수로 가져야지. 근데 얘를 x-2a의 1승을 인수로 가지면 뭡니까? f2a가 0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야? 모순이지? 뭐 f2a가 0이 아니라고 가정했는데 이거 사실 구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앞에 구조랑 똑같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보나 마나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근데 제가 이제 실제로 보여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을. 자, 그래서 얘가 모순이 되니까 가정철회. 그럼 얘 가정철회하면 어떻게 돼요? f2a가 0. 자, 그래서 f2a가 0이라는 것까지도 구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 이것까지 지금 구했는데 그러면 fx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fx가 이렇게 되겠지. k에 x제곱에 x-2a까지 인수가 나오고 4차니까 인수가 뭐 하나 더 나와야 되겠죠.
모르니까 이렇게 나옵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아직 안 쓴 조건 뭐가 있느냐? 제 F'A는 0 이거 아까 중간에 쓰긴 썼는데 F의 인수를 확정하는 과정, F의 인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얘를 안 썼어요. 아까 뭐 목세 미분법 할 때 잠깐 썼지. 자, 이 조건은 우선 만족해야 됩니다. 이 F가. 그 다음에 F1이 7, 쟤도 만족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Q0이 7분의 64? Q0이 뭐였나? X제곱 얘를 제외하고 여기다가 이제 0 대입한 거였거든. 그래서 Q0이라는 게 이거였어. 여기다 0 딱 대입해주면 여기가 2AB고 여기 K야. 그래서 2AB, K, 자 이것이 7분의 64. 맞아요? 이렇게 되겠죠. F1은 7, 요거는 여기다 이제 1 대입해봐요. 그러면 K에 1-2A, 1-B, 자 요것이 7 이렇게 되겠지. F'A는 0, 요거 이제 대입해봅니다. F'A, 그러면 요거 이제 미분해봐야 되겠죠. 예. F'X. 자, K로 그냥 묶어주고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러면 2X에, 자, 여기 X-2A, X-B. 자, 요거에다 더하기. 자, 앞에 거 그대로 X제곱에다가 뒤에 거 미분. 자, 요거 미분인데, 요거 미분 자체를 또 곱의 미분으로.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그냥 얘하고 얘 더한 거죠. 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X-2A하고 X-B하고 더한 거예요, 사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F'A, 자, 이걸 넣습니다. 그럼 여기다 A 딱 넣어주면요. 우선 여기는 A 넣어주면 A 하면 2A 여기 없어집니다. 요거는 쫙 없어지고요. 여기 A 넣어주면 마이너스 A제곱 B예요. 하여튼 마이너스 A제곱 B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A 넣어봐요. 그러면 하여튼 K에다가 2A에 여기 딱 A 넣으면 마이너스 A 돼가지고요. 하여튼 마이너스 2A 제곱에 그 다음에 여기 A 마이너스 B 해서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얘가 K에 요게 지금 0 돼야 되거든. A가 지금 양수니까 약분시켜버려요. 그러면 남는 게 이제 뭐냐? 여기가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요거 2B에다가 마이너스 B 하니까 더하기 B. 이거는 0이네요. 그러니까 B가 2A죠. 자, 그래서 얘가 2A가 되니까 여기가 2A구나. 이렇게 됩니다. 사실 제가 2A가 될 거 대충 짐작할 수는 있죠. 아까 그 등차수요. A에서 이렇게 0A, 2A 뭐 약간 이런 느낌? 또는 뭐 반대로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딱 되니까 fx가 지금 이렇게 2a까지 해서 여기 x-2a 제곱 이렇게 지금 정리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된 것이고 그랬을 때 요거 이제 구하면 되는데 b가 2a니까 여기가 k에 1-2a의 제곱 이게 7이고요. 여기 대신 2a 또 대입해봐요. 그러면 4a 제곱 하니까 이제 a 제곱에 k 그럼 4로 나눠주면 7분의 16 y 이렇게 되겠네요. 이 두 식을 이제 정리하면 되겠네. 여기부터 이제 뭐 여러분들 계산하면 되죠. kk 약분해요. 두 식 나눠 이렇게 나눠. 그래서 나눠가지고 이제 식 정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정리해주면 a 값이 하여튼 두 개가 나옵니다. a 값이 15분의 4하고 하여튼 이렇게 두 개 나와요. 근데 아까 a가 뭐라 그랬나? 정수라고 했습니다. 정수니까 얘 안 돼. 그래서 a는 4다. a는 4? 그럼 여기 대입해주면 b는 8? 뭐 해가지고 fx 이제 다 구할 수 있지. k도 구할 수 있지. a는 4 해가지고 하면 k가 7분의 1? 뭐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그래가지고 여기다 다 대입.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g-를 구하라 했으니까 g-1은 여기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 대입하라는 얘기거든요. g-1. 그러면 f-1 요거에다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코사인 마이너스 파이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여기 2입니다. 2. 그래서 여기 f-1 요걸 이제 대입하면 되는데 그럼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이고요. 그럼 여기 k에다가 여기 이제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여기 2a가 8입니다. 8. 그럼 여기 마이너스 9네요.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마이너스 1 딱 대입해주고 똑같아. 마이너스 9의 제곱. 하여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2 있겠고 여기 k는 7분의 1 이렇게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 이쪽으로 딱 올라가면 81분의 14.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분자 분모의 합 해주면 요거의 합 해주면 95. 자,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그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따질 때 우리가 그 미분계수의 정의 극한식으로 따지느냐 아니면 목세 미분법으로 따지느냐 이런 거랑 그다음에 케이스를 결국 나뉘는 상황에서 둘 다 한번 시도해봐서 모순되는 걸 잘 찾아라. 하여튼 이런 행동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평가원에서도 이런 걸 자주 이런 스타일로 문제를 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잘 따져보고 그다음에 다항식 인수들 이런 것을 잘 정리하는 거. 자, 그리고 극한 계산에서 이런 거 코사인 같은 거 계산할 때 지웠네요. 코사인 같은 거 계산할 때 이렇게 각도를 변환해서 하는 거 있죠. 그런 거 여러분들 좀 약간 생소할 수 있는데 우리 AOB 공부하는 학생들은 안 생소하겠지만 생소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잘 연습을 좀 해두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봤을 땐 뭐 30번 문제 좀 꽤 괜찮은 그런 문제 같습니다. 좀 중요한 유형이고 앞으로 하여튼 이런 문제들 나올 가능성 있는 자 그런 유형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해서 자 이것으로 그 7월 교육청 모의고사 자 객관식, 주관식 해설 강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